2006년 6월 전북대학교 근처의 호프집, 수의학과의 종강총회가 한창입니다. 졸업반 학생들과 교수님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다들 한껏 흥이 올랐는데요. 29살의 만학도 이윤희 씨는 새벽 2시 반 자리를 떠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왜인지 수업에 나오지 않는 이 씨. 이상하게 여긴 동기들이 자취방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키우던 강아지 2마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 이 방 안에는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창문까지 훤히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 수업도 빠지지 않던 이 씨가 대체 어딜 간 건지 동기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수의대생 실종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예, 2006년에 벌어졌던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 이게 벌써 17년째 실종 상태로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미제의 사건입니다. 자, 종강총회를 마치고 귀가한 이 수의대생. 자, 그대로 사라진 셈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보죠. 일단 이윤희 양이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이날이 2006년 6월 6일이었는데 이날 사라졌고요. 이 씨는 원래 이화여대를 다녔습니다. 통계학이랑 미술 등을 전공을 했는데 수의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1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실종 당시에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둔 졸업반이었습니다. 이 종강총회가 있었던 건 6월 5일 저녁인데요. 한 호프집에서 이 학과 학생이랑 교수까지 40명 정도가 종강총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들 2차로 노래방에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씨는 새벽 2시 반쯤에 귀가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씨 집은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한 원룸이었는데 호프집과는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다음 날에도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수업이 있었는데 왜인지 계속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석을 하니까 걱정이 된 동기들이 이 씨의 원룸에 찾아가 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찾아가 문을 열쇠는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문을 두드려서 깨워야죠. 자, 집에 이제 이 자취방에 이제 가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4명이 가서 이제 점심 때 갔다고 합니다. 6월 8일 날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강아지 소리만 들렸고 창문 안으로 보니까 안에 뭔가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 연락했지만 집에는 안 왔다라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구조대를 불러서 도어락을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가 봤다고 하고요. 이 동기 2명은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러고 나머지 2명은 방 청소를 했습니다. 방 청소요. 방 청소. 교수님. 이게 보통 성인이 실종됐다 한 경우는 대부분 가출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걸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 않고 청소를 했다. 에? 글쎄,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초동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 나오신 것 같이 경찰의 2명은 이제 신고를 갖다가 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화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이 이제 방을 청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때까지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그런 사건으로 전개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기생 한 명이 경찰이 현장 보존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 순위로 보게 된다면 거의 신고와 동시에 청소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청소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루머로 밝혀졌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 때문에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예컨대 지문이라든가 DNA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종 상태인데 2019년도까지 4차례나 재수사를 갖다가 해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49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2006년 6월 6일 새벽 2시 30분 호프집 종강 파티에서 일어나서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이윤희 씨. 자, 그 마지막 목격자가 있죠? 네, 그 종강 파티를 마치고 집에까지 자취방으로 데려다준 동기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이 씨를 짝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편입학원도 같이 다녔다고 하니까 학교 입학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근데 조금 짝사랑치고는 좀 뭔가 좀 섬뜩한 면도 있었어요.
이 씨의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에? 관찰 일기 이런 거로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스토커는 아닌 게 실제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긴 했어요. 왜 이 씨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뭐 자기 그 남학생으로 또 옷도 빌릴 수 있고 내가 집 비울 때는 방에 있는 자기 반려견 돌봐달라고 이 방 비밀번호도 알려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학생 같은 경우 실제로 나 교제했던 것 맞다, 손잡고 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 일단 당시에는 용의선상에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미제 사건인 거 보면 그 혐의를 벗었던 모양이에요. 네, 일단 이 씨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남학생이 아주 유력한 용의자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남학생이 진술을 얼버무린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이 때문에 이 가족들이 남학생이 이후에 병원을 열었는데 그 앞에서 시위를 벌여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기에는요, 이 심증 외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수사 초기에 이 남학생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범인으로 단정을 지어버려서 나머지 다른 유력 용의자를 놓쳐버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씨 그 원룸에까지는 새벽에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길거리에서 실종된 것도 아니고 뭐가 됐든 자기 자취방으로 들어간 건데 자, 그날 그 안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씨의 방에 있던 컴퓨터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 시간대에 켜져 있다가 꺼졌는데 보통 주위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컴퓨터를 잘 안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끄기 직전에 검색한 단어가 좀 이상해요. 세 단어를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설추행, 성추행, 그리고 112. 이게 이런 단어를 검색할 만한 이유가 뭘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컴퓨터를 삭제한, 그러니까 사용한 내역을 삭제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 기록, 메신저 대화, 로그 같은 것을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성추행, 112 이거를 그냥 뭐 보통 때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여성이 있는 그 컴퓨터 상에서 검색 단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건데 만약에 이 세 단어를 피해자 이 씨가 검색한 것이 맞다면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고 제일 앞에는 설추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급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메신저로 누군가와 어쩌면 범인과 대화를 갖다가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이 수사가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즉 다시 말해서 당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아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기록이라든가 메신저 대화 로그를 전부 다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뭔가가 어떤 그 증거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범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상당히 그 좀 수준이 높은 사람. 그래서 혹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또 범인이 이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검색 기록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당시에 경찰은 뭔가 확실한 그 방향성을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2006년이면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검색은 뭐 컴퓨터로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성추행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휴대전화로 신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놀라워요.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112 누르든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예, 검색을 했을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 술 먹기 행사 있는 그 4일 전, 나흘 전에 가해 맞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가방에 신분증이나 지갑이나 휴대전화 모든 것을 수첩 등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날치기 범이 이제 휴대폰 뭐 가져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또 범인일 가능성도 있는데 수첩이 이제 없어가지고 수첩을 새로 발급받아서 이 수첩을 그 며칠간을 이제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 수첩은 그 방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요.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전북대 수의학과 대학원생하고 조교들 공간에서 이 수첩이 또 발견되는 또 상황도 좀 놀랐습니다. 아, 이게 이 휴대폰을 계속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뭐 위치 추적을 통해서도 마지막 실종 지점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일단 그러면 이 기자, 범인은 일단 저도 이제 자료를 봤더니 대학교 이제 전북대 안에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경찰도 당시에 이 수의학과 내부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첩이 발견된 위치나 휴대전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의학과이다 보니까 해부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해부한 동물들의 사체가 나옵니다. 이 사체를 모아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 수거 업체에 따르면 이 학과에서요. 동물 사체를 전용 박스에 담아서 테이프로 봉인을 해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수거해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오던 양이 이 주에 40kg 남짓이었는데 이 실종 이틀 뒤에 수거한 양이 무려 110kg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업 과정에 이 말 같은 대형 동물을 해부하는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는 학기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규모 해부 수업이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자, 평소에는 이 동물 사체 소각량이 40kg이었는데 이 씨가 실종되고 난 이틀 뒤에는 110kg으로 확 늘었다. 이거 좀 상상하기는 싫은데 말이죠. 저도 입 밖으로 별로 꺼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혹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검증을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바로 가져가서 소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한 가지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게 이 피해 여학생이 쓰던 방에서 없어진 물건이 2개가 있었답니다. 찻상하고 망치인데 찻상이라고 하는 게 자취방에서 식탁 겸 책상으로 쓰던 그런 찻상이었고 굉장히 이걸 아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종된 여학생이. 그래서 저거를 다 낡았는데도 어찌됐는지 고쳐서 쓸 만큼 그걸 아꼈던 게 한 실종 며칠 뒤에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판만. 근데 망치는 끝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전단지 아까 나간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뭐 일단 실종자 얼굴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왼쪽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씨가 마지막으로 실종됐을 때 입었던 그 복장과 같은 옷이라고 합니다. 왼쪽. 자, 교수님. 뭐 일단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이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어떤 느낌이나 생각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죠. 예, 이게 이제 초동 수사에 있어서 그 증거가 모두 다 멸실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의학과에 연관된 그런 그 인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의 그 실종자의 새 수첩이 전북대 수의학과 대학원생 조교 공간에서 나왔다든지 아까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방에 있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든가 또 특히 이제 수색 과정에서 이시 원룸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 그 맞은편의 원룸 존재 그 안에서 뭐 동물용 마취제라든가 주사기가 발견됐다든가 하는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다시 제가 얘기하긴 싫습니다만은 평소에 한 40kg인데 110kg면은 70kg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범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웃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죄는 인간에 있어서의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서만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자수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아마 평생 동안 그 짐을 갖다가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자, 전북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